옛날 옛적 순창이라는 아름다운 고장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고장은 풍부한 자연 경관과 비옥한 토양 덕분에 뛰어난 고추 생산지로 유명했습니다. 특히 순창의 고추는 그 맛과 향이 뛰어나 전설 같은 이야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는 고추보다 더 신비한 이야기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마법 고추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마법 고추의 전설은 젊은 농부 민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민준은 농사를 짓는 가족에서 태어나 세월이 흐를수록 삶의 정체성이 농사에 깊이 뿌리내린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대대로 고추 농사를 이어왔고 민준 역시 농사를 피할 수 없는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민준은 기묘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그는 황금빛으로 빛나는 고추밭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곳 한가운데에는 특별한 모양의 고추가 눈에 띕니다. 마치 별빛을 뿜고 있는 것처럼 반짝이는 그 고추는 대려가 달라는 듯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민준은 금세 그 꿈이 단순한 몽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그는 꿈에서 본 장소로 가기 위해 과감히 길을 나섰습니다. 그날의 태양은 유난히 밝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 민준의 발걸음을 재촉하였습니다. 길고도 좁은 산길을 따라 걷다 보니 어느새 민준은 꿈에서 봤던 황금빛 고추밭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꿈에서 본 것과 똑같이 생긴 고추가 눈앞에 있었고 민준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수확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추가 민준의 손에 닿자마자 신비로운 빛이 뿜어져 나왔고 민준의 주위가 환해지며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허공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고추는 마법의 열매다. 너에게 그 힘을 맡기려 한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심으로 추구해 보아라. 민준은 마음속에서 자신의 진정한 열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농사를 짓는 것 이상의 삶을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쁨과 행복을 주고 싶었던 그였습니다. 마법 고추의 힘으로 그는 자신의 농장을 혁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순창의 민준이 생산하는 고추를 먹으면 기쁨과 행복이 넘쳐난다는 소문을 듣고 먼 곳에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의 고추는 단지 맛있는 향신료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신비한 열매로 사랑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의 농장은 순창의 지역사회 중심으로 발전하며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순창의 젊은 농부 민준과 그의 마법고추 이야기는 오랜 세월 동안 전해져 왔고 오늘날에도 순창 고추의 명성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설은 단순히 마법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열정과 진정성으로 이루어진 작은 기적의 상징으로 사람들에게 여전히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산과 물과 피어난 꽃들이 어우러져 풍요로운 경치를 자랑하는 한국의 안동에는 신비로운 옹달샘이 있었다. 이 옹달샘은 보통의 물웅덩이가 아니었다. 이야기에 따르면 이 샘물은 마시는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길을 안내해주는 마법의 힘을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 옹달샘을 신령의 샘이라 부르며 신성하게 여기고 있었다. 안동의 어느 날 해질 무렵이 되면 항상 아버지의 돌아오심을 기다리는 한 소녀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아라였다. 아라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홀로 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 하루는 하늘이 눈부시게 맑던 날 아라는 우연히 산속에서 길을 잃게 되었다. 산속에서 헤매던 아라는 그만 눈앞에 펼쳐진 신비로운 옹달샘을 발견하게 되었다. 옹달샘은 신비롭게 빛나고 있었고 아라는 목이 말라 샘물에 가까이 갔다. 마침 샘가에는 한 노파가 서 있었는데 그녀는 바로 여우신령이었다. 여우신령은 자신을 드러내고 놀라워하는 아라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샘에 물을 마시면 내가 찾는 답을 얻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세 가지 어려운 질문에 답해야지. 아라는 두려운 마음을 억누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여우신령은 첫 번째 질문을 던졌다. 마음의 깨끗함이란 무엇이냐? 아라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마음의 깨끗함이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고 다른 이에게 배려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우신령은 미소를 지으며 두 번째 질문을 던졌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아라는 이번에도 깊이 생각한 후 말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과 믿음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믿고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우신령은 세 번째 질문을 했다. 가장 어둡고 힘들 때 빛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아라는 고개를 들며 대답했다. 가장 어둡고 힘들 때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도 완벽하지 않지만 서로 도울 때 우리는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우신령은 아라의 답변에 만족하였고 옹달샘에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허락했다. 아라는 옹달샘의 물을 마시고는 마음속 깊이 담긴 근심과 혼란이 씻겨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다시 길을 찾고 어머니에게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아라는 여우신령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며 그때 배운 것들을 마음에 새겼다. 그리고 그녀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고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깨달음을 나누게 되었다. 그리고 안동의 신비로운 옹달샘과 여우신령의 이야기 역시 세대를 지나며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 소중한 교훈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도시 공주에는 무령왕이라는 지혜롭고 용맹한 왕이 있었습니다. 무령왕은 대백제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왕으로 그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화합하고 문화가 융성했습니다. 하지만 공주는 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동안수탄 전설과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무령왕의 통치 기간 중 공주의 하늘에는 황금빛으로 빛나는 나비가 날아올랐습니다. 이 나비는 마치 태양의 후광처럼 찬란한 빛을 발하며 궁전 주변을 돌았고 날갯짓할 때마다 그를 본 사람들에게 행복과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이 나비는 곧 무령왕의 상징으로 여겨졌고 사람들은 나비가 날아오는 날마다 축제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적국의 스파이들이 이 전설에 나비를 저주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공주의 사람들을 불행에 빠뜨리기 위해 나비를 잡아갈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를 눈치챈 무령왕의 신하들은 왕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고 무령왕은 즉시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무령왕은 장수가 아닌 한 명의 소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연화, 뛰어난 지략과 용기를 지닌 소녀였습니다. 연화는 공주의 깊은 산속 신성하고 신비로운 힘이 깃든 백제의 비밀의 숲으로 향해 조언을 구했습니다. 숲의 정령들이 그녀에게 나비를 보호할 수 있는 신비한 힘을 그리고 나비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나비는 단순한 행운의 상징이 아니라 백제의 창조적인 영감과 문화적 번영의 상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적국의 스파이들이 공주에 도착했을 때 연화는 이미 준비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마법의 방어막을 설치하여 나비와 그의 보호자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적과 마주는 어려운 일이었고 연화는 동료들과 힘을 합쳐야 했습니다. 여러 날 밤낮으로 고민한 끝에 그들은 공주의 예술과 전통을 통해 새로운 문화적 힘을 창출했습니다. 나비는 그 힘을 흡수하여 더욱 찬란하게 빛났고 공주의 사람들은 그 낙원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적국의 계획이 결국 실패로 돌아가면서 그들은 더 이상 공주를 위협하지 않았고 무령왕의 나라는 계속해서 번영했습니다. 연화는 나비를 보호하고 그 신비로운 황금빛이 영원히 공주의 하늘을 날도록 한 공로로 무령왕에게 큰 칭찬과 선물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공주를 더욱 아름답고 부강하게 갖고 나가는데 앞장섰습니다. 이렇게 공주에서는 매년 봄 황금 나비를 기리는 축제가 열리게 되었고 그 나비는 영원히 무령왕과 함께 공주의 마음속에 기억되었습니다. 이 전설은 지금도 공주의 어딘가에서 숨쉬며 사람들에게 용기와 행복을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북도 순창에는 고추장으로 유명한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이곳 주민들은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비법으로 가장 맛있는 고추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추장은 단순히 맛있을 뿐만 아니라 마법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마법의 비밀과 연관된 한 소년의 모험담입니다. 마을의 한복판에는 커다란 고추장 항아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마을을 지키는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어요. 매년 봄마다 마을 사람들은 고추장 항아리 앞에서 축제를 열고 풍성한 수확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곤 했습니다. 마을 아이들 중에서 도용기 있는 강아라는 별명을 가진 소년 강희는 언제나 이 항아리에 크게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강희는 학에서 돌아오는 길에 고추장 항아리 앞에서 어른들의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어요. 이야기에 따르면 고추장 항아리는 특별한 날에만 열리고 그 안에는 마을을 번영하게 만드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강희는 그날 이후로 항아리가 열리는 모습을 보고 싶어졌습니다. 강희는 매일 밤꿈을 꿨어요. 어느 늦은 봄날 밤 강희는 항아리 앞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밖으로 나가본 강희는 놀랍게도 항아리가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황금빛 가루가 담긴 작은 병이 있었고 그 병에는 정직과 용기를 가진 이에게 복을 내리노라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강희는 그 병을 조심스럽게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마을에는 전에 없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의 들판에서는 이른 봄임에도 불구하고 작물이 풍성하게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놀라움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장 항아리 앞에서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강희는 그 병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행복과 번영이 마법에 의한 것이 아닌 사람들 간의 사랑과 협력 그리고 정직과 용기를 통해 얻어져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도 강희는 병을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도움이 되었습니다. 강희와 그의 가족이 보여준 사랑과 헌신 덕분에 그들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가 풍요로움을 경험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순창의 고추장 항아리가 단순한 전설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중요한 가치를 상징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날에도 순창 마을 사람들은 이 항아리를 소중히 여기고 그 가르침을 세대간 전해주고 있습니다.